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참 힘든 그 폭락장을 맞으면서 그 V자 반등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내용은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내에 이제 제 지인과 이제 대화 내용 중에서 그 비관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폭락장에서의 그 비관론자의 그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고, 그 거기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공포가 그대로 아마 전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각종 뉴스들에도 포함되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었는지, 그 지난 2달간, 그죠? 지금 벌써 5월인데, 우리가 2월달, 3월달,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힘든 그 장을 한번 느끼면서, 다음에도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쭉 내려서 제가 보시면, 자, 요겁니다. 3월 12일 날 속보, WHO 코땡땡의 팬데믹 선언이 나왔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 지인이 한 내용입니다. 다우지수 역시 폭락, 코스피 겁나 떨어질 듯 하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톰 행크스 부부 확진 기사를 또 링크로 띄웠어요. 그러면서 1600까지 떨어지면 삼전이든 뭐든 사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주식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 비관론자들의 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왜 비관론을 하냐면 뉴스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업계의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게 되고, 또 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그 각종 언론 매체들의 이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을 싣게 되죠. 그래서 3월 13일 날 미증시 이번엔 검은 목요일이라면 다우지수 2300포인트 대폭락 기사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다시 코스피가 1500까지 하루 만에 또 1500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길게 보고 주식에 묻어도 이득일 텐데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전자 46,000원 갈까? 200주 올인할까? 200주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얼마죠 이게?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죠? 네, 1000만원 되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으로 방어도 못하니 정부도 손뗀 듯이라고 상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됐고, 갑자기 또 1100포인트 가자 이랬는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100포인트 간대요 다들, 그죠? 그 뉴스고 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1100포인트 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시고, 그 1100포인트라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니라는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2분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2분기가 안 끝났죠, 저희가 2분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국내외도 금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3월 13일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날입니다. 3월 13일. 그쵸? 이렇게 나오고, 요게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그쵸? 요때입니다. 요때 1680이었을 때, 그 다음날 요게 이러면서 또 갑자기 데드캣이라는 말을 또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자주 나왔던 애가 뭐 데드캣 바운스다,
그 다음에 뭐 11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뭐 정부도 손을 댔다. 요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월 14일 날, 또 3월 14일 언제냐면은 요게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제 그 이틀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떨어져야 되는 이유를, 기원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제 뭐 인간지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요때 제가 아마 1000명 정도 달성을 했을 거예요. 요때. 요 당시에 제가 영상 올린 것들 보시면은 기분도 참 안 좋게 올리긴 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제 자신을 이제 다지기 위해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2008년도 내가 당했으니까 또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영상을 올리던 시간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그거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3월 16일 날 제로금리도 안 통하면 대책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요때 제가 시초가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16일날. 여기 16일이죠. 여기서 이제 시초가 매수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고, 좀 내리면은, 미국 제로금리 소식은 악재인 것 같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백일, 단타 칠 거 아니면 미국발 소식은 적신호다. 유럽 난리 났네. 언젠간 오르겠지. 근데 단기간에는 오를 이유가 없다. 미국 파격적으로 금리 인한 것도 시장은 두려워하는 중이던데, 기사 보니 결국에는 이 비관론자의 제 지인이 하는 얘기들은 어디서 이렇게 주워서 들은 그런 뉴스, 자극적인 뉴스들을 이제 짜집기 한 거로 보여집니다. 3월 17일 미국 증시 역시 떡락이네 하면서 5%대의 금리 내리는 거랑 지금 제로금리 내리는 거랑 다른 듯, 시장에선 벼랑 끝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니까 뭐 아시아나 무급휴가, 인천공항에는 20명밖에 없고 중국 공장 마비, 실물 경제 망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삼성전자는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또 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 유럽은 문화 차이로 인해서 급속도로 퍼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월 17일입니다. 요때죠? 자, 요때 3월 18일 날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대출 받지 말고 수중에 들고 있어라. 미국, 일본 뭐 통화 수업 안 맺으면 결국 외환위기 올 듯. 근데 이런 내용이 본인이 원래 전문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부도 얘기를 갑자기 하고, 그리고 급등 환율 기사를 올리고, 자긴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2분기까지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이날 3월 18일 날 마이너스 9% 하락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이 3월 18일 날 이제 극악의 정점이죠. 3월 18일 날. 그죠? 18일 날 정점이었고, 그리고 역시 1,500원 가겠군. 근데 이전에 1,100원 간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오늘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봐야겠다. 정부는 알고 있지만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면 갑자기 음모론을 제시를 또 하면서 임상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다. 그러면서 대구 17세가 죽었던 그런 기사도 올리면서 환율 오르고 코스피 하락,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18일날 잘 보시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짜집기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엄청 많죠?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이제 알바비 털어가지고 주식에 올인한다. 코스피 1400 간다. 말레이시아 확진자 나왔다. 뭐 뜨거운 거 온도가 높아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엄청난 게 갑자기 18일 나옵니다. 이때가 뭐다? 이때 뭘까요? 18일 날이 저점이 닿았다. 이런 내용이고, 자, 19일 날이 보시면은 다우 2만선 붕괴 또 얘기하면서 또 내린다. 그러면서 1인당 돈을 쥐어줘도 나가서 돈을 안 쓰고 집에 박혀 있다는 거. 근데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놀러 갔다 왔어요. 자, 08년도 위기랑 완전 다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완치자의 영구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당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주식을 하는 친구인데 주식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보시면은 아는 지인이 인버스를 올인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린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로 바꿔 탔습니다. 이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좌 보여주니까 자 이렇다. 봐라. 이거 내가 인버스 먹었다 이렇게. 너도 해라. 올인해라. 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증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내 거 보더니 지금 산 거 싹 다 팔고 내일 인버스 들어가면 본전 회복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증권사를 다녔는데 900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 이 말이 됩니까? 뭐 증권사 관련의 업종에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게 있고 친구한테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면은 본인도 이전에 손실을 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손실 본 사람이 겨우겨우 판단을 한 그 시점이 최저점에 인버스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인간지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900 들어가고서는 그런 소리 하니까 이제는 저점이구나. 모두가 하방을 보고 있다. 근데 한 1억 가지고 하면 모를까 한 900만 원 가지고 계좌를 보여주면서 본인 거 다 팔고서 인버스를 사라고 한다? 이건 인간지표다. 제가 또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 부도를 봤어? 그 과정이 비슷하다. 이걸 보고 이때 저점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면서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또 보시면 이게 3월 20일 이탈리아 누적 중국을 추월했다. 전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한국은 0%대 성장률이 높이다. 그리고 뭐 클로로퀸 내용을 말하면서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증시가 떡락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4월 24일, 4월 28일 미국 감염자 10만 명 든다.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갑자기 3월 30일 날 알지도 못하던 그 도이치 파산설을 갑자기 주장. 이거는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진다. 갑자기 유가 얘기를 또 바꾸다가 백신 치료제는 한 번도 만들어진 게 없다. 근데 이분이 또 문과생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 08년은 금융에서 실물로 번진 거고 2000년은 실물에서 금융으로 번진 거고 이번에 회복이 더딜 거다. 그러면서 3월 30일 날 평생 주식을 안 한다. 그리고 4월 1일 날 뭐 악재는 그대로면서 갑자기 선물을 떨어진다고 선물 지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물이 뭔지 몰라요. 선물 지수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물이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갑자기 연기금이 한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금이 뭐고 국민연금이 몇 프로의 상태고 그게 17.5%까지 늘어나는 거고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기금이 한계가 왔다. 미국 공장 뭐 폐쇄됐다. 미양 모두 뚫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 2일 이후로 결국에는 그 비관론자의 얘기가 끝났어요. 4월 2일이 언제냐면 요날입니다. 근데
아직 모른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192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비관론자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주봉으로도 안 당깁니다. 이게 지금 11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1100포인트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물론 코스피가 이렇게 갔다가 아직 몰라요. 요게 지금 잘 보시면은 반등을 주고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2000포인트 올라가야지 아는 건데 아직 몰라요. 이거는 요거 다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일단 1100포인트 쉽게 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죠. 근데 요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포가 뉴스를 통해서 조장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 회복을 해서 수익국가 접어들었죠. 대응을 했다면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주식 계좌가 없습니다. 네? 주식 계좌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공포였습니다. 공포였어요. 정말 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은 2008년도를 경험하고 그거는 이 차트로도 나오지 않고 그 당시의 뉴스의 환경,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포지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통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았지만은 요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2000포인트는 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지금 추세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게 2000포인트까지는 돌아온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포지션이 상방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그 시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제가 진짜로 매수 포인트로 분할 매수했던 그런 포인트로 활용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재미로도 보시고 실제로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